자, 다음에 이어서 자, 지난주에 그 뉴욕 타임스죠. 뉴욕 타임스에서 한국의 국내 이제 언론 실상에 관련된 이제 보도가 긴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뉴욕 타임스 서울 뷰로 칩이죠. 최상훈 이제 지국장이 쓴 글인데 이제 제목은 대충 이런 겁니다. 가짜 뉴스 이제 한국의 가짜 뉴스 여기 나와 있네요. 저기 더 크게 앞으로 더 위로 들어보세요. 가짜 뉴스 전쟁이 이제 뭐 알람이 울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미디어오늘에서 지금 번역해서 기사를 썼죠. 제목은 한국 검찰 수사 대상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 비판 언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그 외신마저도 국내 언론 실상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들을 읽어보셨나요? 네. 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조만간 올 거라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언론이 안 다루면 반드시 외국의 그 유수한 언론이 한국의 문제를 짚을 거다. 한국은 그래도 한국이 그 외국에서 알려지기는 경제도 성장됐지만 민주주의도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으로는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세계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도 그걸 갖다 자랑 삼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가서 우리가 경제도 발전했지만 민주주의도 되고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가짜 뉴스는 뭐 저기 그 뭐야 사형에 처해야 국가 반역죄고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검찰은 그냥 막 기자들 집을 7명이나 막 들어가서 막 급습을 하고 어떤 저기 한 기자 집은 아예 그 119인가 아니면 뭐 어디를 동원해 갖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라고요. 이거는요 예전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전에는 언론사에서 기사가 문제가 되면 언론사 자체를 문제로 삼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죠. 절대 집으로는 안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거는 그건 이렇게 누가 저번에 우리 검찰 기자가 하나 설명도 해주던데 예전에는 판사들이 집에 대한 영장은 거의 잘 안 내줬대요. 왜냐면은 집이라는 거는 식구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장을 안 내주는 게 이제 하나의 적이었는데 지금은 집 영장을 막 내줘요. 그러니까 기자 개인이 얼마나 왜소해집니까? 자기가 저기 되면은. 그러니까 사생활까지 다 털리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내가 볼 때는 이거 신종 탄압이라고 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게 아닌가 싶은 게 기자 개인을 수색함으로써 쫄게 만드는 거죠. 함께 말하면. 위축 효과가 공포인데 봉지욱 기자 그 뉴스타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아이가 좀 학교 좀 멀어 데려주려고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들이닥친 거죠.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애 학교도 가야 되고 갔다 와서 하면 안 되겠느냐 뭐 그러는데 그냥 다 거절하고 좋아. 근데 그게 뭐야? 의도적으로 아이 있는데 식구들이 있는 데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 딸이 그랬다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다는데 어디서 내가 그 봉지욱 기자 얘기하는 거 봤더니 그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부에 비판하는 기사 썼다고 저기 집을 수색하고 영장 갖고 오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맞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딸 잘 키웠네. 네, 우리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 민도가 높습니다. 이거 누구를 권력 있는 사람 비판했다고 이렇게 막 저기 수색하고 이러는 것들이 민주주의 맞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전에 뉴욕 타임즈 그 셀렌버그 회장인가요? 왔다 가면서 그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가짜 뉴스라는 말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짜 뉴스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이런 건 오보인데 충분히 취재를 못해서라든지 의도적인 오보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오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미스인포메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뭐 잘못 전달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취재가 충분하지 못했든 만약 고의성이 있었든 뭐 이런 약간 거. 오보하고 가짜 뉴스를 구별하자 이런 가짜 뉴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뉴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람을 현혹시켜서 버무린 이게 페이크 가짜 뉴스인데 이런 가짜 뉴스는 페이크 뉴스는 나치나 스탈린이나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뭐냐 흑색 선전이라나요? 마타도 같은 거. 그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어서 트럼프도 그랬는데 그 국민을 겁박하는 건 마찬가지죠. 아, 이런 생각들이 그 뉴욕타임즈가 이 기사를 쓰게 된 거는 가장 주목적으로 정확 같아. 아니 대명천지에 말이죠. 백주대낮에 이른바 선진국 문명 국가에서 아니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럼. 언론사를 들이닥쳐서 너 기사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런 미개한 짓이 어디 있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선진국이 아니라 문명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그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 뉴욕 타임스에서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상황을 굉장히 예, 상세하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걸- 아마 외신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세하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이창호 사회자는 저기 외신에서 오래 활동을 했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걸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굉장히 말씀이 최상훈 기자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것 같아요 기사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이제 피처를 쓴 게 된 건데. 뉴욕 타임스라는 세계적인 그 권위가 있는 언론에게 그 매체 실렸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에서 알게 될 거라고요. 아유, 알죠. 지금 터미로 그 나왔대잖아요. 인터넷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저 뉴욕 타임즈의 유료 독자가 1,000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1,000만 명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국내도 많습니다. 국내도 많고 그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가 국내 지사를 또 키우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죠. 전 세계가 이렇게 보면 뉴욕 타임즈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또 전 세계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뉴욕 타임즈 독자 정도. 그러면 한국에 대한 기껏 한류로 뭐 이렇게 그 한류로 뭐 그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 그 수출해서 국가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거 하나로 다 까먹는 거죠.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그러고요. 민주주의 하여튼 예. 한 그 기자 저기 그 보면은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든 뭐든 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저기 수색하는 어떤 그 제목이 뭐냐면 다 명예훼손이잖아요. 출판물의 명예훼손 뭐 그건 건데 명예훼손을 그 형사벌로 처벌하는 나라는 제가 이렇게 어디 찾아보니까 제대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두 나라밖에. 그런데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지고 기자를 형사적으로 그 수사하고 처벌하는 어떤 것들은 압수수색까지. 압수수색도 포함이죠. 다 영장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짓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예. 그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명예훼손이 그런 것도 좀 요번에 문제는 뉴스타파 보도 이런 게 사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후보자 검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검증이-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어떤 도덕성, 윤리의식, 자질을 검증하는 후보 검증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100% 확인된 사실은 보도하면 그렇지만 선거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걸 들면 들면 합리적 의심과 타당과 공공의 이익에 부과하는 언론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면책이 되죠. 예. 그게 조각 쌓이고 그래서 면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보도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하고 반박하고 또 확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진실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공권력 검찰을 동원해서 그 기자의 집을 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압벌하게 되면 앞으로 후보자 검증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한다고요. 조심해 이렇게 하는 거죠. 조심해. 길들이기죠. 아까 뭐 길들이기. 명예훼손 뭐 이게 형법 얘기했지만 그 딴 사람들 일반인하고 그 공직자는 이런 검증은 다 감내해야죠 자기가. 이런 게 싫으면 공직에 나서지 말아야죠. 응? 그리고 이제 여기 나는 명예 지킬 거야, 내 사생활 지킬 거야, 그럼 나오지 말아야 되는 저는 이제 거죠. 판사님들한테도 꼭 그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기자들 그 압수수색 영장 이거 그렇게 내주면 안 됩니다. 그 민주주의를 그 허무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기자들이 저기 명예훼손으로 설사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기사로 나오잖아요. 기사가 가장 그 확고한 증거잖아요. 그 기사로 판단하면 되지 왜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뒤지겠다는 거를 그렇게 쉽게 내줍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 그거는 엄격하게 언론의 자유와 이게 그렇죠. 그 이익 형량을 해서 신중하게 명예훼손은 영장을 내야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형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잘못된 보도했던 민사소송- 민법으로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해야죠. 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자고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못했는데 징벌적 배상 도입하자고요. 예? 징벌적 배상 도입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인 고의성이 짙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자고요. 그렇죠. 형사 책임이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 민사적 책임을 져야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 도입하자고요. 압수수색이 아니고. 자, 좋습니다.